한국에 했던 요소수 수출 규제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18,700톤을 공급하겠다. 중국이 최근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 수출 규제를 중단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 내 요소수 수급이 10월 초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판정 선물 보고서가 공개한 지난달 15일 중국의 요소 재고는 83만 3천 톤으로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입니다. 즉 중국이 한국의 요소 수출 규제를 감행한 이유는 중국 내 요소가 부족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요소 대란을 일으켜 중국이 한국에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요소수 수출 규제를 한 뒤에 한국이 요소수 품귀로 대란을 겪자 기회는 이때다 싶어 요소수 수출 규제에 일본도 동참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버린 일본도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일본 언론 마이니치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일본 측이 대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한일 관계가 냉각됐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한일 간의 박힌 가시를 빼는 노력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신문은 이어서 문재인 정부는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해왔지만 아베와 스가 두 정권은 응하지 않았다며 기시다 총리도 한국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감행한 중국과 일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최근 한국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일본과 중국 언론들은 연일 한국과 미국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서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존 오소프 미국 상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를 찾았습니다. 존 오소프 의원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상원 의원인데요. 올해 34세로 미국 최연소 연방 상원 의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인 조지아주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이라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구시대적인 정치에 신물이 난 시민들이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존 오소프와 같이 상징적인 인물의 영향력에 빛의 속도로 막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핫한 정치인인 존 오소프가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기 수개월 전에 미리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이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선 후보는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지원과 협력 때문에 전쟁을 이겨서 체제를 유지했고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 그런데 거대한 성과의 이면에는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해방 후 분단 및 한국전쟁과 관련 결국에 마지막의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할되면서 전쟁의 원인 됐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이야기는 상원 의원께서 이런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인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해들었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정치인 존 오소프 상원 의원도 이재명 후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상 미국의 민주당 대표로 한국을 방문한 존 오소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울 경우 미국은 과감하게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택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소프 상원 의원은 많은 한국 기업들의 조지아의 전기 배터리, 자동차, 태양광 모듈, 전기차 생산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게 동북아 안정과 평화뿐만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의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의 지역구인 조지아주는 한국의 SK이노베이션과 기아차를 비롯해 수많은 한국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이미 누적 투자 수십조 원을 돌파했고 간접 고용까지 고려하면 조지아주 주민들의 고용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단숨에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과 일본을 앞질러 세계 1위로 등극하다 보니 투자가 빛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존 오소프 상원의원도 30년째 정치하고 있는 일본을 버리는 대신 이렇게 급성장하는 한국과 손잡는 것이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아주는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해준 한국 기업들을 위해 조지아주 안에서 생산해 다른 주나 해외로 수출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전혀 매기지 않고 사실상 무상임차에 가깝게 토지를 제공, 도로나 전기시설 등 인프라도 주 정부가 대신 구축해주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진출한 SK이노베이션의 김준 사장은 조지아 주 정부 차원에서 미국인들을 미리 교육을 해서 저희한테 채용까지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진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최연소 상원의원으로서 미국 젊은이들도 한국 청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라며 한국에 대한 애정과 강력한 의지는 젊은 미국인들도 많이 공유하고 있다 라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이재명 후보와 접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정 중 방송인 홍석천 씨와 함께 이태원을 걸으며 곳곳을 탐방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은 이 사진을 올리면서 오소프 의원이 방송인 홍석천 씨의 훌륭한 가이드 덕분에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명소를 탐방하며 이태원 및 젊은 세대의 문화에 대해 알아봤다 라며 오소프 상원의원은 미스터 션샤인 또한 정주행했다며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라고 전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한국의 수출 규제를 처리하며 무릎을 꿇은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한국산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을 거두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가장 영향력이 강한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모더나가 미국 정부를 배신해 소송전으로까지 치닫으며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가 정부에 속한 과학자들의 이름을 쏙 빼고 자사 과학자들의 이름만 넣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더나는 지난 7월 미 특허청에 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신청서에서 이 사람들 정부 과학자들이 핵심 성분을 공동 개발하지 않았다는 선의의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들의 이름을 제외한 이유를 밝혔다고 뉴욕타임스가 9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 신청에서는 모더나 소속 직원들만이 단독 개발자로 명시돼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모더나의 백신 개발 과정에서 미 국립보건원이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립보건원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국립보건원 백신연구센터의 존 마스콜라 소장, 바니 그레이엄 박사, 키즈메키아 코벳 박사 등 3명의 과학자가 모더나 소속 과학자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따라서 모더나 백신의 주요 특허 출원에 이들 3명의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고 국립보건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더나는 국립보건원 소속 과학자들의 이름을 포함하는 데 반대해왔습니다. 양측은 1년 넘게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물밑에서 논의해왔으나 모더나가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립보건원은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미 정부 관리들이 뉴욕타임스에 전했습니다. 만약 특허가 승인될 때까지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부로서는 정부 소속 과학자들의 이름이 특허에 포함돼야 모더나 백신의 제조, 공급에 관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 정부가 모더나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백신 기술을 다른 국가와 회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관계 강화 차원에서 백신 기술을 공유하고 빠르게 많은 규모의 백신을 제공하려 했지만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더나의 돌발 행동에 바이든 정부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모더나를 비롯한 백신 제조사들은 제3세계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국립보건원의 도움을 받은 것은 물론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조 8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내년 말까지 모더나 백신을 구매하는 데 쓴 비용도 350억 달러,
약 41조 2천억 원이나 되는데 앞으로 3차 부스터샷을 비롯해 최악의 경우 해마다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세계 3대 백신 회사들만 돈을 싹쓸이하는 상황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엄청난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일각에서는 모더나의 이런 백신에 제대로 열받은 바이든이 한국 백신으로 갈아탈 준비를 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5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 워싱턴 대학 약학대 항원 디자인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GSK의 면역 증강제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 1, 2상 분석 결과에서 긍정적인 면역 반응과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려대 구로병원 등 14개 기관에서 건강한 성인 328명을 대상으로 GBP510을 투여하는 임상 1, 2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면역 증강제를 함께 투여한 투약군 99% 이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형성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 시점의 중화항체 유도 수준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청 패널과 비교해 전체 임상군 대상 분석의 pBNA, 유사 바이러스 기반 중화항체에서 약 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그룹을 대상으로 PRNT, 플라크 억제 시험법 분석을 진행했을 때도 약 3.6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효소 결합 면역 흡착 검사를 통한 결과에서도 결합 항체가 완치자 혈청 패널 대비 약 13.3배로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 면역 반응이 떨어지는 65세 이상의 고연령층을 포함했음에도 임상 1, 2상 결과에서 높은 중화항체 유도 수준이 확인되면서 기존 코로나19 백신과 비교해 유사하거나 우수한 면역 원성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미 국제 백신 연구소와 함께 유럽, 동남아시아 등에서 다국가 임상 3상을 진행하기 위한 국가별 승인 과정을 진행 중이고 베트남에서는 임상 3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산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성능을 갖거나 더 좋은데 가격은 압도적으로 낮은 데다가 영하 70도와 영하 20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는 달리 최대 영상 8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처럼 완벽한 콜드체인 인프라를 갖추진 못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돈이 있어도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을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백신이 최대 영상 8도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덕분에 드디어 우리도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고 외치며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